이럴 리가 없어.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부모 없는 간병인 하연은 회장의 몸을 닦기 위해 회장의 바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담요를 걷어내고 바지 허리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무릎까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순간 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왼쪽 종아리에 있는 화상 흉터, 길이 10cm, 울퉁불퉁하게 뭉쳐진 붉은 살갗,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40분 성북동 언덕 위로 차가운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은 가방 끈을 다시 한번 조였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언덕길은 가팔랐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사흘 전 인력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하연 씨, 남편도 잃고 아드님 병원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성북동 간병건인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급여는 시세보다 30% 높고 숙식 제공의 계약은 3개월이에요.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하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조건란을 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 정도면 현준의 각막 이식 비용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 순위는 점점 올라가는데 통장 잔고는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소장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가 좀 까다로워요. 사람이 자주 바뀌거든요. 규칙이 엄격하다더라고요. 하연은 환자명 칸을 봤습니다. 검게 가려져 있었어요. 주소만 적혀 있었죠. 이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게요. 하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짐을 쌌어요. 간병도구, 수첩, 여벌옷, 그리고 현준이 보내준 작은 메모. 엄마, 힘내세요. 전 괜찮아요. 메모를 접어넣으며 하연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버린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머리는 하나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눈매가 날카로워 보였어요.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김하연 씨죠? 최나라입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나라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넘자 실내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거렸어요. 벽면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묵직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지는 감귤향. 달콤하면서도 조금은 인위적인 냄새였죠. 디퓨저 향이라기엔 너무 진했습니다. 코가 얼얼할 정도였어요. 저희 집은 규칙이 엄격합니다. 지정된 구역만 출입하고 보고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CCTV로 관리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 행동은 삼가고요. 나라의 말투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연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시선을 낮췄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천장 곳곳에 CCTV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복도만 해도 5개는 되는 것 같았어요.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며 시야를 훑고 있었죠. 검은 렌즈 안쪽엔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벽면에는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불가라는 표지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어요. 마치 병원이나 연구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오명자입니다. 이거 착용하세요. 그녀가 건넨 건 명찰과 플라스틱 팔찌였습니다. 명찰에는 간병인 김하연이라고 인쇄돼 있었어요. 팔찌에는 작은 칩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연은 팔찌를 손목에 채우며 명자의 눈을 바라봤어요. 명자는 잠깐 눈을 마주친 뒤 낮게 말했죠. 규칙만 지키면 오래 갑니다. 그 말이 조언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펌프 소리, 산소기계의 리듬이었죠. 비, 비, 비.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차분했지만 묵직했어요. 나라가 방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반원수 상태예요. 활력 징후만 체크하고 기록해 주세요. 함부로 만지거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의료진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감귤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방 한쪽에 세면대가 있었어요. 비누 거품을 꼼꼼히 헹구고 소독제를 바르고 일회용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곳은 언제나 긴장됐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침대 위에 누운 남성이 보였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움푹 들어간 눈과 고집스러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마른 듯 보였습니다. 하연은 수첩을 펴고 펜을 꺼냈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노인의 이마에 갖다 댔어요.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숫자가 뜹니다. 36.7도. 정상이었어요. 하연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은 혈압이었습니다. 혈압계를 노인의 팔에 감았어요. 마른 팔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펌프가 공기를 채우며 팔을 조였습니다. 쉿, 쉿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수치가 나타났어요. 120에 78. 안정적이었죠. 하연은 수첩에 시각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550, 체온 36.7도, 혈압 1만 2078, 맥박 측정 예정.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1분간 세었어요. 72회. 정상이었습니다. 호흡도 확인했어요. 가슴의 움직임을 보며 1분간 셌습니다. 16회. 역시 정상이었죠. 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름진 이마, 깊게 패인 눈과 굳게 담은 입술. 반원수 상태라 표정은 없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연은 이불을 정돈하고 베개 위치를 조절했어요. 손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름진 피부, 툭 튀어나온 혈관. 노인의 손이었죠. 따뜻했습니다. 침대 옆 수액 스탠드에 투명한 백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연은 자연스럽게 수액 잔량을 확인했어요.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TPN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양 수액이었어요.
일반적인 것 같았습니다. 주입 속도를 확인했어요. 시간당 50ml 정상이었습니다. 감귤향이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아까보다 더 진한 것 같았어요. 하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가에 디퓨저가 놓여 있었죠. 액체가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향의 세기가 일반 디퓨저치곤 강했습니다. 공기 전체가 달콤한 냄새로 물들어 있었어요. 오래 맡으니 머리가 아플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감귤향을 정말 좋아하나 보네. 아니면 무슨 냄새를 가리려는 걸까? 하연은 기록을 마무리하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을 씻고 가방을 챙겼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나라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기록 다 하셨어요? 네, 모두 정상입니다. 좋아요. 오전 8시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정식 일과표 드릴게요. 나라는 그 말만 남기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연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CCTV를 다시 봤어요. 렌즈가 하연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휴게실 문 앞에 간병인 전용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지만 밖이 보였어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언덕이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하연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현준의 진료 영수증이었어요. 각막 이식 대기 중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죠. 비용 항목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총 비용 3천만 원. 지금까지 모은 돈은 1,400만 원. 아직 절반도 모으지 못했어요. 조금만 버티자. 3개월이면 모을 수 있어. 현준이를 위해서. 하연은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감귤향이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달콤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냄새였죠.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집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버틴다. 하연은 작게 속삭이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2시간 뒤면 다시 일과가 시작될 거예요. 하연은 눈을 감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하연은 회장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골랐어요. 천장에 CCTV 렌즈가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하연을 추적했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명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하연 옆을 지나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은 오래 보면 다쳐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연은 걸음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세요? 명자는 대답 대신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하연은 명자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하연은 다시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위 변경과 몸 닦기 시간이었어요. 나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몸 닦는 것도 하연 씨가 하세요. 제가 옆에서 확인할게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대야에 담았어요. 수건을 적시고 비누를 묻혔습니다. 장갑을 끼고 침대로 다가갔어요. 먼저 상체부터 닦았습니다. 목, 가슴, 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죠. 나라는 침대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상체를 마치고 하연은 이불을 내렸습니다. 다리 쪽도 꼼꼼히 해주세요. 나라의 말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마른 종아리, 굳은 발목. 피부는 창백했어요. 하연은 수건으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닦았습니다. 무릎부터 발목까지 천천히 닦았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옮겼죠. 회장의 몸을 닦기 위해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연의 손이 멈췄어요. 왼쪽 종아리에 깊게 패인 흉터가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어요. 울퉁불퉁한 표면, 옅은 붉은색이 섞인 흰색 피부. 길이는 손바닥만 했고 위치는 종아리 중간쯤이었습니다. 폭은 손가락 3개 정도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수건이 떨렸죠. 하연은 눈을 크게 뜨고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어요. 밤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피부를 태웠죠. 하연은 울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하연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철제 난간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사람의 왼쪽 다리가 난간에 닿았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하연은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뒤 어린 하연은 울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빠 아파? 그때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우리 딸만 무사하면 돼. 그 목소리도 기억합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흉터였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기억 속 그것과 똑같았어요. 하연은 손끝으로 흉터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울퉁불퉁한 질감이 느껴졌어요. 화상 조직 특유의 딱딱함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구하다 대인 자리. 왜 그래요? 나라의 목소리에 하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하연은 급하게 수건을 집어들고 다리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흉터로 갔습니다. 몸 닦기를 마치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나라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죠. 수고했어요. 이따 6시에 다시 오세요. 나라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라가 나가자 하연은 침대 곁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이불을 조금 걷어냈어요. 흉터를 다시 봤습니다. 선명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이마, 고집스러운 턱선, 움푹 들어간 눈가.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리 없어. 아버지는 화재 사고 후 실종됐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사망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어요. 빈관이었지만 장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위치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똑같았습니다. 하연은 이불을 다시 덮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감귤향이 코를 스쳤어요. 오전보다 더 진했습니다. 하연은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디퓨저만으로는 이렇게 진할 수 없었어요. 하연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회장님 방 쪽에서 가장 강했어요. 저녁 6시 하연은 다시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활력 징후 측정 시간이었죠. 체온, 혈압, 맥박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방한 감귤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전과 비교하면 2배는 진한 것 같았어요. 침대 옆 수액 스탠드로 시선이 갔습니다. 투명한 수액백이 걸려 있었죠. 하연은 가까이 다가가 수액을 살폈습니다. 라벨에는 TPN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양수액. 하지만 라벨 아래쪽 제조사명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왜 제조사명을 지웠지? 하연은 조심스럽게 수액백을 만졌습니다. 표면이 미세하게 끈적였어요. 보통 수액백은 매끄러운데 이건 달랐습니다. 손가락을 코에 가까이 대자 감귤향이 났습니다. 수액에서 냄새가 일반 TPN 수액에서 이런 향이 날 리 없었어요. 하연은 10년 넘게 간병 일을 했습니다. 수액은 무치였어요. 약간의 약품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감귤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수액 라인을 따라 눈으로 훑었습니다. 연결 부위도 주입 속도도 정상이었죠. 시간당 50ml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복도 CCTV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어 렌즈를 봤어요. 렌즈가 하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수액에서 손을 떼고 차트에 기록을 마쳤어요. 방을 나서며 하연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복도 구석 CCTV 사각에서 조용히 적었죠. 왼쪽 종아리 화상 흉터, 길이 약 10cm, 폭 3cm, 위치 종아리 중간, 기억 속 흉터와 일치,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감귤향, 오후에 더욱 강함, 수액백 표면 끈적임, 라벨 제조사명 지워짐, 수액에서 감귤향 확인. 증거랄 것도 없었지만 일단 기록은 남겨뒀습니다. 하연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복도를 걸었어요. CCTV가 천천히 회전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밤 10시 하연은 휴게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흉터, 감귤향, 지워진 라벨. 하나하나가 의문이었죠.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는 비슷하게 생길 수 있었어요. 감귤향도 단순히 디퓨저 때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명자의 말도 떠올랐어요. 이 집은 오래 보면 다쳐요. 무슨 뜻이었을까? 왜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걸까? 하연은 가방에서 현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현준아. 엄마가 꼭 해낼게. 그리고 확인해 볼게. 이 사람이 누군지.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성북동 언덕에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하연은 8시 정각에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나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 일과표를 들고 서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의사처럼 보였어요. 김하연 씨, 오늘부터 정식 일과표대로 움직이세요. 나라가 건넨 종이에는 시간과 업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8시 활력 징후 측정, 10시 수액 교체, 2시 관절 가동 운동, 8시 취침 준비. 분 단위로 쪼개진 스케줄이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정확히 30분씩, 점심 1시에서 1시 30분, 저녁 6시에서 6시 30분. 여백이 전혀 없었어요. 하연은 종이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군대보다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짙은 남색 정장에 금태 안경,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하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은 고개만 까딱이고는 침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장승민입니다. 회장님의 양자죠. 앞으로 업무 보고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연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승민은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고 꼼꼼히 확인했어요. 하연이 작성한 활력 징후 기록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체온 36.7도, 혈압 120에 78, 맥박 72에. 승민은 중얼거리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연을 봤어요. 효율이 우선입니다. 감정 개입은 금물이에요. 환자는 환자일 뿐이고 업무는 업무일 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환자는 환자일 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라면 양자인 승민은 어떤 마음일까? 하연은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승민은 차트를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수액 교체 시간이네요.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연은 새 수액백을 준비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손에 들자 묵직했어요. 침대 옆 스탠드로 다가갔습니다. 백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끝에 미끄러운 느껴졌어요. 표면이 또 끈적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하연은 백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라벨에는 TPN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조사명은 역시 검게 지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수액백 가운데 투명한 플라스틱 표면에 얇은 파란 실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수성펜으로 그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실선을 따라갔어요. 백의 3분의 1 지점에 정확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평으로 일직선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표시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왜 표시를 해뒀을까? 승민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세요? 빨리 교체하세요. 하연은 화들짝 놀라 수액을 들어 올렸어요. 네, 지금 할게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기존 수액을 빼고 새 수액을 연결했어요. 라인을 확인하고 주입 속도를 맞췄습니다. 승민은 시간을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10시 5분 수액 교체 완료.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승민이 나간 뒤 하연은 수액백을 다시 봤어요. 파란 실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실선 위치가 미세하게 볼록했습니다. 펜으로 그은 게 맞았어요. 오후 2시 관절 가동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은 회장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는 운동이었죠.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다리를 구부렸다 펼 때마다 왼쪽 종아리 흉터가 보였습니다. 하연은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 눈이 갔어요. 화상 흉터, 울퉁불퉁한 표면, 옅은 붉은색. 어제 본 그 흉터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흰 가운 위에 청진기까지 걸치고 있었어요. 의료인처럼 보였지만 하연은 나라가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회장의 맥박을 짚었어요. 오늘 상태 어때요? 안정적입니다. 혈압 118에 76, 체온 36.5도, 맥박 72회예요. 하연이 답하자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액백을 올려다봤어요.
시선이 파란 실선에 머물렀습니다. 나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는 표정이었어요. 이 수액은 특별히 조제된 거예요. 회장님 상태에 맞춰서요. 절대 임의로 건드리지 마세요. 나라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경고였어요. 하연은 네, 물론이죠라고 답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라는 잠시 하연을 쳐다보다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6시 하연은 휴게실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이 준비돼 있었어요. 밥과 반찬, 국. 맛은 괜찮았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옆에 앉았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도 그림자는 못 봐요. 하연은 숟가락을 든 채 명자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명자는 복도를 가리켰어요. 조명이 만드는 그림자, CCTV 각도. 잘 보면 사각이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명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각지대. 왜 그런 걸 알려주는 걸까? 명자는 하연을 돕고 있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연은 천장의 조명과 CCTV 위치를 유심히 봤어요. 조명이 만드는 그림자, 카메라 렌즈의 각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복도 끝 난간 뒤편 세탁실 입구요. 확실히 사각이 있었어요. 8시 취침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은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돈했어요. 회장의 자세를 바로잡고 베개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때 감귤향이 다시 코를 찔렀어요. 아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하연은 디퓨저를 확인했습니다. 액체가 절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향의 세기가 이상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순간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하연은 화들짝 놀라 모니터를 봤어요. 수치가 8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95% 이상이었죠. 하연은 급하게 산소 공급량을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회장의 호흡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리듬이 일정했어요. 그런데 수치만 떨어진 거였죠. 하연은 당황하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2010 산소 포화도 88%, 호흡 규칙적, 원인 불명. 10분쯤 지나자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92%, 94%, 96%.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연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밤 10시 하연은 휴게실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파란 실선, 수액 103분의 1 지점, 나라의 경고, 8시 취침 준비, 감귤량 증가, 산소 포화도 88% 하락, 10분 후 96% 회복.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감귤량이 짙어지고 그때마다 산소 포화도가 흔들렸어요. 우연일까? 하연은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수첩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밤 감귤량 증가, 산소 포화도 감소. 패턴 확인 필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성북동 언덕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연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못해. 다음 날 아침 10시 수액 교체 시간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하연은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펴고 어제 기록을 다시 봤어요. 파란 실선, 감귤량 증가, 산소 포화도 88%,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10시 수액 교체 시간이었습니다. 하연은 회장님 방으로 들어가 새 수액백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백 표면은 미세하게 끈적였고 감귤향이 배어 있었죠. 파란 실선도 같은 위치 3분의 1 지점에 그어져 있었어요. 하연은 수액백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라벨에는 TPN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조사명은 역시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죠. 하연이 냄새를 확인하려 코를 가까이 대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나라였어요. 뭐 하세요? 하연은 화들짝 놀라 수액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교체하려고요. 잔량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천천히 다가와 수액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료용 특수 비타민이에요. 규정 위반하지 마세요. 냄새 맡거나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연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재빨리 수액을 교체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2시 관절 가동 운동을 마치고 하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명자가 세탁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연은 주변을 살피고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 씨, 여쭤볼 게 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연이 따라 들어가자 명자가 문을 닫았어요. 여기는 카메라 없어요. 말하세요. 수액이 이상해요. 냄새도 나고 라벨도 지워져 있고요. 그리고 파란 실선이 그어져 있어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요일 밤을 보세요. 그때가 바뀌는 시각이에요. 하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뜻이죠? 명자는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잘 보세요. 기록하세요. 패턴이 보일 거예요. 저녁 6시 하연은 회장님 방에서 활력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액백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교체한 수액인데 파란 실선 아래로 액체가 절반 넘게 줄어 있었어요. 하연은 주입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당 50ml. 정상이었죠. 하지만 계산이 안 맞았어요. 8시간이면 400ml가 들어가야 하는데 수액은 그보다 더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속도가 더 빠른 건가? 아니면 중간에 누가 조작한 건가? 하연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수액 소모량 불일치. 주입 속도보다 빠르게 줄어듦. 확인 필요. 밤 8시 취침 준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감귤향이 또 진해졌어요. 하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정각.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죠. 이불을 정돈하고 베개를 정리하는 동안 하연은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계속 확인했어요. 96%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자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94%, 92%, 90%, 8시 10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88%, 어제와 똑같았어요. 하연은 회장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이었죠. 산소 공급량도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수치만 떨어졌습니다. 하연은 손목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수액백을 봤습니다. 파란 실선 바로 아래까지 액체가 내려가 있었어요. 실선이 표시인가? 이 지점까지 내려가면 뭔가 일어나는 건가? 10분쯤 지나자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92%, 94%, 96%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연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2005 산소 포화도 88%,
2015 96% 회복. 수액 108한 실선 위치와 시간 일치.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하연은 생각했습니다. 감규량이 짙어지는 시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시간, 수액의 파란 실선.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밤 10시 하연은 휴게실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기록을 정리했어요. 수요일 아님. 그러나 같은 패턴. 2000 전후, 감규량 증가, 산소 포화도 하락, 수액 108한 실선 위치와 시간 일치, 수액 소모 속도 이상.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하연은 펜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냄새가 진실을 숨기고 있어. 수요일 밤에 뭔가 있어. 명자 씨 말대로 그날을 봐야 해.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성북동 언덕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연은 수첩을 덮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수요일까지 엿새 남았어요. 다음 수요일에는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해. 뭔가 바뀌는 게 분명해. 하연은 눈을 감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닷새째 오전이었습니다. 하연은 회장님 방에서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때 승민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김하연 씨, 잠깐 나와주세요. 하연은 기록을 멈추고 승민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승민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어요. 하연은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들,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승민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승민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연의 이력서였어요. 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연 씨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표준 절차예요. 승민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아파트 화재 사고, 아버지 실종 신고, 그리고 승민이 멈추고 하연을 봤어요. 회장님도 같은 시기에 기억상실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더군요.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승민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이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오해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상속 문제도 있고요. 회장님 재산이 적지 않거든요. 승민이 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DNA 친자 검사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확하게 정리하죠. 하연 씨와 회장님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것 같았죠. 하연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검체 채취는 저희가 지정한 기관에서 할 겁니다. 보관과 운송도 저희가 처리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승민이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하연은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전 하연은 승민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검사기관이었어요. 서울 유전자 검사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연은 안으로 들어가 접수를 했습니다. 김하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실로 들어가자 젊은 남성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강 점막 채취할게요. 입 벌려주세요.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는 느낌이 불쾌했어요. 채취가 끝나자 직원은 시험관에 면봉을 넣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회장님, 검체는 이미 받았어요. 보관은 저희가 하고 운송도 저희가 처리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민이 다시 회의실로 하연을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승민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하연은 숨을 멈추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어요. 친자관계 분석 결과 부녀관계 불일치, 일치율 0.02%,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어요. 하연은 멍하니 글자를 다시 봤습니다. 불일치,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내가 착각한 걸까? 흉터는 우연이었나? 승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일에만 집중하시죠. 불필요한 오해는 다 풀렸으니까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계단을 내려가다 벽에 기댔어요. 검체 채취부터 보관, 운송까지 전부 저들이. 그날 밤 하연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하연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복도 끝, 난간 그림자. 수요일 2000. 하연은 명자를 봤어요. 명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관은 사람 마음을 따라가죠. 진짜 검사는 따로 해야 해요.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첫 결과는 조작일 수 있다.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희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병원 병리실에요. 필요하면 연결해 드릴게요. 비공식이지만 신뢰할 수 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체를 구하죠? 명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수요일 밤 사각지대에서 기회가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명자가 나가고 하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봤어요. 흉터, 감규량, 파란 실선, 산소 포화도 하락. 그리고 오늘의 DNA 결과. 하연은 새 페이지를 펴고 적었습니다. 첫 DNA 결과 불일치, 검체 채취, 보관, 운송 전부 저들이 관리, 신뢰도 의심, 독립검사 필요, 수요일 밤 준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수요일이 이틀 남았어요. 하연은 수첩을 덮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한다. 수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복도를 걸으며 천장의 조명과 CCTV를 다시 확인했어요. 명자가 말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복도 끝 난간 뒤편 조명이 만드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CCTV 렌즈는 복도 중앙을 향하고 있었고 난간 뒤쪽은 각도상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카메라를 올려다봤어요. 렌즈가 천천히 회전했지만 난간 그림자는 비추지 못했죠. 하연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난간 위에 놓인 작은 화분 옆에 컵을 하나 두었어요. 위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건도 접는 방향을 달리했죠.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컵과 수건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 있었어요. 누군가 원상복구를 한 거였습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CCTV로 보이지 않는 곳도 누군가 매일 확인한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하연은 세탁실 앞에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말 대신 눈으로만 신호 주세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일 밤 7시 58분 감규량이 진해지며 보관 캐비닛이 열렸다 닫힐 거예요. 그때를 보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연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하연은 평소처럼 일과를 진행했어요. 8시 활력 징후, 10시 수액 교체, 2시 관절 가동 운동. 모든 게 똑같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7시 하연은 회장님 방 근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7시 50분, 52분, 55분, 7시 58분, 감규량이 갑자기 진해졌습니다. 하연은 코를 찡그렸어요. 방 안쪽에서 무언가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비닛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잠시 후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하연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8시 5분.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척하며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봤습니다. 96%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94%, 92%, 90%, 8시 5분 수치가 88%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죠. 하연은 차트에 시간과 수치를 기록했어요. 회장의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산소 공급도 정상이었죠. 그런데 수치만 떨어졌어요. 하연은 수액백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실선이 보였어요. 백의 액체는 실선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연은 손목시계를 보며 수액백의 실루엣을 머릿속에 그려뒀어요. 10분쯤 지나자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92%, 94%, 96%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연은 복도로 나와 명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하연도 끄덕였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통했어요. 밤 10시 하연은 휴게실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수 1958 감규량 증가, 캐비닛 개폐음, 2005 SPO 88% 하락, 파란 실선 위치 일치, 2015 96% 회복,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연은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직접 바꿔본다. 수액을 교체하고 증거를 확보한다. 하연은 수첩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다음 주 작전. 예행 연습 끝. 본판은 다음 주.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성북동 언덕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연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실을 밝힐 준비를 시작했어요. 목요일 밤 11시 하연은 휴게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응, 현준아. 안 자고 있었어? 네. 오디오북 듣고 있었어요. 엄마는 일 끝났어요? 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쉬려고. 현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준아, 내가 볼 수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표정이나 분위기를 그렇게 잘 알아채? 전화 너머로 현준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각 대신 다른 걸로 기억하거든요. 냄새, 소리, 리듬. 진짜는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 네. 예를 들어 엄마가 화나면 숨소리가 빨라지고 기쁘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패턴이 안 맞아요.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감규량, 수액 교체 시간, 산소 포화도 하락. 모두 패턴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현준이 말이 도움이 됐어. 고마워.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하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준의 조언대로 냄새, 소리, 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감귤향 농도는 수요일 밤이 가장 진했어요. 펌프음 간격도 그때 달라졌습니다. 환기 팬 소음, 회장의 호흡 리듬까지 모두 적었어요. 수요일 8시 전후로 향이 짙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펌프 교체음이 들렸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복도에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필요하면 제가 연결하죠. 대학병원 병리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네. 비공식으로 검사 가능해요. 하지만 샘플이 필요하죠. 다음 주 수요일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해 둘게요. 샘플만 주시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하연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검사 경로가 생긴 거였어요. 승민이 지정한 기관이 아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하연은 회장님 방에서 관절가동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팔을 천천히 굽혔다 펴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3분 안에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먼저 수액 교체. 감귤향 나는 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바꾸고 문제의 백은 따로 보관해야 했어요. 그 다음 모발 채취. 회장의 머리카락을 빗으로 채취해서 증거봉투에 넣어야 했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인계. 모든 게 평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저녁 6시 하연은 휴게실에서 준비물을 점검했습니다. 증거봉투 2개, 일회용 빗, 세수액백, 밀봉용 비닐봉지 모두 가방 안쪽에 넣어뒀어요. 밤 10시 하연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현준의 조언을 떠올리며 다음 주 계획을 적었어요. 수요일 7시 58분부터 8시 1분까지 정확히 3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하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언덕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DNA 결과와 수액 성분. 2가지 모두요. 휴대폰 화면에 현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현준아, 내가 말한 대로 패턴을 따라갔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하연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필요한 건 단 3분의 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수요일이 왔습니다. 하연은 평소처럼 일과를 진행했어요. 8시 활력 징후, 10시 수액 교체, 2시 관절 가동 운동. 모든 게 똑같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오후 4시 하연은 휴게실에서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봉투, 일회용 빗, 세수액백, 비닐봉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3시간 남았어요. 저녁 6시 명자가 세탁실 앞을 지나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하연도 끄덕였습니다. 7시 40분 하연은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침 준비 시간이었어요. 이불을 정돈하고 베개를 정리했습니다. 손목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7시 50분, 52분, 55분, 7시 58분 복도에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세탁 카트를 움직이며 시야를 가리는 거였어요. 하연은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수액이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에 걸린 수액백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어요. 라인을 빼고 새 수액으로 교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문제의 수액백은 침대 하부 슬롯 안쪽 깊은 곳에 밀어넣고 비닐봉지로 봉인했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연은 가방에서 빗을 꺼냈어요. 회장의 머리를 천천히 빗으며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새 가닥을 증거봉투에 넣고 밀봉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위 변경을 했습니다. 회장의 몸을 옆으로 돌리고 베개를 다시 받쳤어요. 자연스러운 간병 동작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분. 정확히 3분이었어요. 하연은 정리를 마치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1958 취침 준비 완료. 체위 변경, 수액 확인. 평소와 똑같은 기록이었어요. 손을 씻고 장갑을 벗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8시 5분 하연은 산소 포화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96% 안정적이었어요. 10분이 지나도 수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죠. 수액을 바꾸니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밤 10시 하연은 복도 끝에서 명자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증거 봉투를 건넸어요. 하나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고 하나는 침대 하부에서 꺼낸 수액백이 담긴 봉지였습니다. 내일 지인분께 전달해 주세요. 이름도 남기지 말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옷 안쪽에 넣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내일부터 더 감시가 심해질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하루 이틀. 금요일쯤 결과 나올 거예요. 하연은 안도의 숨을 쉬며 명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명자 씨. 명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전 옳은 일하는 것뿐이에요. 하연은 휴게실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수요일 1958 수액 교체 및 모발 채취 완료. 감규량 수액 제거 후 산소 포화도 안정. 경고음 없음. 독립시료 확보. 명자에게 전달 완료. 이제 1차 조작과 무관한 검체가 생겼습니다. 승민이 지정한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곳에서 검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과학이 말해줄 겁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성북동 언덕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연은 수첩을 덮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야. 금요일까지 이틀. 하연은 눈을 감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하연은 평소처럼 일과를 진행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명자와는 눈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죠. 금요일 저녁 6시 하연은 휴게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연은 급하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명자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하연은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어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하연은 손을 떨며 종이를 펼쳤어요.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분석 결과 부녀관계 일치. 일치율 99.99%. 숨이 막혔습니다. 글자가 흐려졌다 선명해졌다를 반복했어요. 하연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수액 분석 결과였습니다. 검체 분석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 검출, 농도 치료 범위 상회, 감귤계 합성 향료 첨가로 약취 마스킹 흔적 확인.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냄새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향은 위장이었고 수요일마다 과량 투여가 있었던 겁니다. 회장을 깨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였죠. 하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었죠. 하연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사전 신고를 했던 번호였어요.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접수번호 2025-서울-1247건으로 추가 신고합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DNA 검사 결과와 수액 분석 결과요.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보관하고 계시죠? 네,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위급 시 자동 위치 전송 기능은 이미 활성화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연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안전장치가 완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하연은 평소처럼 회장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기록했어요. 체온, 혈압, 맥박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연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착각인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떨렸어요. 하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연은 회장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하연은 복도에서 나라와 마주쳤습니다. 나라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하연 씨,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녁 6시 하연은 휴게실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어요. DNA 일치 99.99%, 수액 분석 벤조디아제핀 과량, 감귤 향료 마스킹, 112 추가 신고 완료, 위치 전송 활성화. 이제 남은 건 실행이었습니다. 하연은 서류와 봉투, 분석표를 클리어 파일에 정리했어요. 증거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하연은 클리어 파일을 가슴에 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공식적으로 끝낼 시간이야. 월요일 아침 10시 승민이 하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로 가자 승민과 나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승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승민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오늘부로 해고해요. 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위반인가요? 수요일 밤 규정 없이 수액을 교체했죠. CCTV에 다 찍혔어요. 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봤던 거였어요. 나라가 거들었습니다. 허위 제보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겁니다. 조용히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연은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거부해봤자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가방 속 증거는 안전했습니다. 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안으로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하연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휴게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가방 속 클리어 파일. 오후 1시 하연은 명자를 찾았습니다. 세탁실에서 명자가 수건을 개고 있었어요. 해고됐어요. 명자는 손을 멈추고 하연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까 승민 씨가 보안팀한테 지시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나가면 명자 씨도 위험해질 텐데.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조심할게요. 하연 씨는 이제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안 교대 시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8시에서 8시 10분 사이예요. 그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명자 씨. 오후 3시 하연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직원이 가방을 확인했어요. 옷과 세면도구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리어 파일은 가방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 넣어뒀었죠.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연은 가방을 꼭 쥐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니 저택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하연은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접수번호 2025-서울-1247건입니다. 오늘 해고당했어요. 확인됐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에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협조자가 위험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단 기록해 두겠습니다. 추가 위험 상황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성북동 언덕이 보였어요. 저택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하연 씨, 저예요. 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명자 씨? 무슨 일이에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발목을 다쳤어요. 뭐라고요? 바닥에 물이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뿌려진 것 같았어요. 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자를 노린 거였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응급실이요. 괜찮아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연은 급하게 112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협조자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인위적 물자국이 있었대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출동 요청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성북동 저택으로요. 확인했습니다.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1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현장 확인했는데요. 가정 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물자국도 청소 과정에서 생긴 것 같고요.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 없이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연은 주저앉았어요.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하연은 클리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증거 목록, 타임라인, 분석표를 일람표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관할서와 112에 동시 첨부할 자료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통화로 끝낸다. 하연은 펜을 쥐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하연은 병원으로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정형외과 병실이었어요.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왼쪽 발목에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명자 씨. 명자는 하연을 보고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금이 간 정도래요. 3주면 나아요. 하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전 원래 위험한 곳에 있었어요. 하연 씨가 온 건 오히려 기회였죠. 명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탁실 천장 환풍기 아세요? 네, 알아요. 거기 제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필름 카메라요? 예전에 전 간병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서 저한테 부탁했죠. 찍어달라고요. 제가 몇 주 동안 찍었어요. 그 간병인은요? 들켜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필름만 숨겨뒀죠. 환풍기 덮개 안쪽이에요. 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찍은 거예요? 3달 전쯤이요. 수요일 밤마다 찍었어요. 날짜랑 시각도 박혀 있을 거예요. 명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세탁실 열쇠예요. 가져가세요. 하연은 열쇠를 받아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해고됐는데. 오늘 밤 8시 보안 교대 시간이에요. 10분 동안 빈틈이 생겨요. 그때 후문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후문 잠금 해제해 둘게요. 명자 씨가요? 지금 입원 중이잖아요. 명자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원격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안 시스템 비밀번호 알아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밤 8시 하연은 저택 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명자의 문자였어요. 지금. 하연은 후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CCTV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세탁실까지는 복도 끝이었습니다. 하연은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세탁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풍기가 보였어요. 하연은 의자를 끌어와 올라갔습니다. 환풍기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 필름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하연은 급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화들짝 놀라 손전등을 껐어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보안 직원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직원이 멀어지자 조용히 세탁실을 나왔어요. 후문으로 향하는 길, 하연은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8시 9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후문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은 뛰어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가방을 열었어요. 필름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에는 USB 단자가 있었어요. 하연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지만 손상돼 있었어요. 재생이 안 됐습니다. 제 길. 하지만 필름은 온전했습니다. 하연은 필름통을 꺼내 확인했어요. 36장짜리 필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필름 현상을 부탁했어요. 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틀 걸려요. 목요일 오후에 오세요. 하연은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틀 기다려야 했어요.
수요일 밤 하연은 모텔방에서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DNA 결과, 수액 분석, 타임라인, 그리고 곧 나올 사진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현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현준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하연은 눈을 감고 목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하연은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잘 나왔어요. 날짜랑 시각도 선명하게 찍혔고요. 하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고 사진들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 날짜가 박혀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수요일. 시각은 7시 59분. 나라가 보관 캐비닛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파란 실선이 그어진 수액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날 8시 2분. 나라가 수액을 교체하는 장면이었어요. 표정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에 낀 장갑, 수액백의 파란 실선까지 선명했어요. 세 번째 사진. 다른 주 수요일. 승민이 천장 배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하연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작은 병 같았어요. 네 번째 사진. 승민이 배관 속에 무언가를 밀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 수요일. 시각은 7시 55분. 하연은 손을 떨며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였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나라의 손, 나라의 반지, 수액백의 파란 실선. 모두 일치했어요. 하연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번호 2025-서울-1247건입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사진이요. 수요일 밤마다 수액을 교체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날짜랑 시각도 박혀 있고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바로 갈 수 있어요. 관할서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하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클리어 파일에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DNA 결과, 수액 분석, 타임라인, 그리고 사진들. 오후 4시 하연은 관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번호를 말했어요.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김하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연은 클리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형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수액 분석 결과. 이건 어디서 받으신 거죠? 대학병원 병리실이요. 비공식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건요? 석 달 전부터 찍은 거예요. 수요일 밤마다 수액 교체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형사는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날짜랑 시각이 선명하네요. 이거 필름 카메라죠? 네. 디지털 조작이 불가능해요. 형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 영장 발부받고 현장 확인하고 절차가 있거든요.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저들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어요.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해서요. 하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길었어요. 그 사이에 뭔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하연은 모텔로 돌아와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진 찾았어요. 경찰서에 제출했고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명자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뭔가요? 오늘 승민 씨가 병원에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냥 갔어요. 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박인가요? 아마도요. 조심하세요, 하연 씨. 전화를 끊고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하연은 112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전 신고 번호를 말하고 물었어요. 실시간 통화 유지하면 자동 출동 가능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통화 지속하시면 위치 추적해서 출동합니다. 그럼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통화를 걸면 바로 오시는 거죠?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끝내고 싶어요. 하연은 전화를 끊고 클리어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연은 가방을 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북동 저택, 감규량, 아버지. 모든 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끝낸다. 하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가방에는 클리어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7시 50분 하연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접수번호 2025-서울-1247건입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통화 유지할게요. 확인됐습니다. 위치 추적 시작합니다. 통화 끊지 마세요. 상황 변화 있으면 바로 출동합니다. 하연은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깁스를 한 발로 절뚝이며 나왔어요. 하연 씨? 명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출입 등록 도와드릴게요. 명자는 보안 시스템에 하연의 이름을 임시로 입력했어요. 새 간병인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20대 여성이었어요. 누구세요? 해고된 분 아니에요?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확인을 위한 기록 정리 절차입니다. 통화 연결 중이니 확인하세요. 하연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스피커에서 112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통화 유지 중입니다. 경찰 출동 대기 상태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 간병인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연은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CCTV 렌즈들이 하연을 따라 움직였어요. 거실에 도착하자 승민과 나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죠. 승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출입 금지 통보했는데요. 하연은 클리어 파일을 거실 테이블에 올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차를 옆으로 밀고 파일을 놓았어요. 네. 끝내러 왔습니다. 하연은 테이블 앞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각을 맞췄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연은 나라를 봤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이 통화는 경찰과 연결돼 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됩니다. 현장 상황 모니터링 중입니다. 승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연은 클리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맨 위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연은 서류를 꺼내지 않고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일주일 전 제출하신 DNA 검사 결과 기억하시죠? 승민이 팔짱을 꼈습니다. 불일치로 나왔죠. 그래서 일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결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검체 채취부터 보관, 운송까지 전부 당신들이 관리했죠. 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정식 절차였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식이라면 제3자 기관에서 해야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면 신뢰할 수 없어요. 승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저는 독립적인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대학병원 병리실에서요. 하연은 클리어 파일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승민과 나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순간 복도 끝 회장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 경고음 같았어요. 하연은 고개를 돌려 복도를 봤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승민이 테이블 위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통화를 끊으려는 거였어요. 하연이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끊으면 즉시 출동한다고 했어요. 스피커에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통화 끊기면 자동 출동 신호 발송됩니다. 지금 순찰차 대기 중이에요. 승민은 손을 걷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라는 소파에 앉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연이 전화로 미리 요청해 둔 거였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하연은 클리어 파일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경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승민과 나라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거실에 섰습니다. 한 명은 수첩을 꺼냈고 한 명은 하연을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연은 클리어 파일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대학병원 친자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쳐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회장님과 저는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 99.99%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자세히 봤습니다. 승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 전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어요. 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검사는 당신들이 지정한 기관에서 당신들이 검체를 관리하며 진행한 거예요. 이건 독립적인 제3기관에서 제가 직접 채취한 검체로 한 겁니다. 나라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조작이에요. 하연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수액 독성 분석 결과입니다.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님께 투여된 수액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진정제가 검출됐어요. 농도는 치료 범위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감귤계 합성 향료가 첨가돼 있었어요. 약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죠. 경찰관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것도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건가요? 네. 병리독성 분석실에서 비공식으로 진행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결과예요. 승민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비공식 검사라고 했잖아요.
경찰관이 승민을 받습니다. 일단 참고 자료로는 충분합니다. 계속 들어보죠. 하연은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이었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인화본들이었습니다. 이건 석 달 전부터 찍은 사진들입니다. 수요일 밤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라가 파란 실선이 그어진 수액백을 들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날짜는 석 달 전 수요일, 시각은 7시 59분. 이 사진을 보세요. 최나라 씨가 특별한 표시가 된 수액을 들고 있어요. 손에 낀 장갑, 수액백의 파란 실선까지 선명하게 보이죠. 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올렸어요. 나라가 수액을 교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날 8시 2분. 수액을 교체하는 장면입니다. 이 손, 이 반지. 하연은 나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나라는 오른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사진 속 손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최나라 씨 본인입니다. 나라가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사진은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디지털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날짜와 시각이 필름에 각인돼 있어요. 세 번째 사진을 올렸습니다. 승민이 천장 배관을 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장승민 씨가 배관 쪽에 뭔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두 달 전 수요일 7시 55분. 네 번째 사진. 승민이 작은 병을 배관 속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또렷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증거를 숨기는 겁니다. 승민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경찰관이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건가요? 전 간병인이 찍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몇 주 동안 기록했대요. 그분이 들켜서 쫓겨난 뒤 오명자 씨가 필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복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수첩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기록입니다. 매일 밤 8시 감규량이 짙어지면서 회장님 산소 포화도가 88%로 떨어졌어요. 10분 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됐습니다. 수첩을 펼쳐 보여줬어요. 날짜, 시각, 수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바꾼 날 밤은 달랐어요. 산소 포화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받아봤습니다. 패턴이 명확하네요. 하연은 경찰을 받습니다. 저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과량의 진정제를 투여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냄새를 감규량으로 가렸습니다. 경찰관이 승민과 나라를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동행 수사하셔야겠습니다. 승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부를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용의자 2명 연행 준비해 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회장님 방에서 소리가 커졌어요. 모니터 경고음이었습니다. 하연은 화들짝 놀라 복도를 달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조금씩 열렸어요. 지난 며칠간 수액이 바뀌고 독성 물질이 제거되면서 몸이 회복된 거였습니다. 단계적 각성이었어요. 하연은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회장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하연을 향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연,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하연은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네, 아버지. 저예요. 하연이에요.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각성을 확인하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환자 의식 회복 확인. 구급차 요청합니다. 복도에서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민과 나라였어요. 하연은 회장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숨겨진 냄새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장승민 22년, 최나라 14년. 법정에서 승민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나라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입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고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회장 하연의 아버지 한건우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력은 빠르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낸 뒤 의사가 하연을 불렀어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연은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우는 힘없이 웃었어요. 하연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건우는 화재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병원을 떠돌다 한건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딸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들인 승민과 며느리 나라에게 배신당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도 지금도요. 건우는 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준이, 보고 싶구나.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틀 후 건우는 생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각막 기증 의사를 밝혔어요. 수혜자는 하연의 아들 이현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일주일 후 건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연과 현준, 그리고 명자만 참석했어요. 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죠. 한 달 후 현준의 각막 이식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하연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명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명자 씨. 명자 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하연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자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틀 후 현준의 눈을 감싼 붕대가 풀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자 처음 보인 건 하연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현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색이 보여요. 엄마 얼굴이 보여요. 하연도 울었습니다. 현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볼 수 있게 해준 건 할아버지야. 내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야. 6개월 후 미래지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현준이 이사로 취임했어요. 28살 젊은 이사였습니다. 취임식에서 현준은 말했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하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1년 후 봄날 하연과 명자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감귤꽃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묘비 앞에 화분을 놓고 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현준이가 잘하고 있어요. 회사도 좋아지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귤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이제 그 향은 은폐가 아닌 기억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내 지켜냈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연은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